전문가가 낄 공간이 없는 분야가 딱 이 분야입니다. 그런 위험성 나 알아. 몰라서 지금 와서 내가 이거 맡겠다고 하는 게 아니고 나 그런 거 충분히 감수하고도 나는 외형적으로 일단은 좀 그러니까. 살이 빠졌으면 좋겠고 누가 보기 술이 좋았으면 몸에 좋겠고. 좋은지 알면서 먹는 사람이 그렇죠,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나쁜지 안 좋은지 알아. 그지만 오늘 먹고 죽을 거야. 말리고 싶은 사람 너무 많거든요. 네거티브 쪽이에요. 저는 이제 다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걸로 많이 빼고 있어요. 부작용만 가지고 절대 쓰면 뭐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아요. 예. 약의 역사를 이렇게 보면 참 놀라워요. 놀라운 게 사실 위고비든 뭐 마운자로든 뭐든 다 똑같은 게 뭐냐면 일단 FDA 승인 났다는 건 그래도 기본적으로 단일 독성 기준을 보는 거고요. 아직 수많은 경우에 대해서 다 연구가 됐냐로 질문 주신다면 아닙니다, 사실은. 안녕하세요. 오늘 진행을 맡은 MC 박예지입니다. 새해만 되면 다이어트 결심하신 분들 많으시죠? 저도 다이어트가 너무 힘든 사람 중에 한 명인데요. 최근에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죠. 오늘 이렇게 이 분야의 전문가분들 모시고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한 자리에서 뵙기 어려운 분들 어렵게 모셨습니다. 한 분씩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상명대학교 화학에너지공학과의 강석 교수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응급의학과 전문의 최석재입니다. 여의도 성모병원에서 진료교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양 약사입니다. 한 자리에 모시기 굉장히 어려웠는데 TV나 매스컴에서만 뵀던 분들을 만나니까 굉장히 설레면서도 기대가 됩니다. 아무래도 전공 분야가 좀 다르시다 보니까 오늘 주제에 대해서 나누실 말씀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또 요즘에 장안의 화제라는 먹는 비만약 다들 들어보셨을까요? 네, 일단 제 개인적인 소감부터 말씀드리면 개발자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혁명이라고 좀 보긴 해요. 잘 아시는 것처럼 먹는 거는 사실 그동안 효과가 떨어졌어요. 주사제에 비해서. 드럼 당에 의해서 분해되고 해서 흡수 이슈가 늘 있어서 실제 주사에 대비 효과가 당연히 떨어졌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하루에 한 번씩 먹나 가정했을 때 주 1회 주사하는 거랑 효과가 거의 유사하게 나온다라고 해서 그 결과만으로 사실 놀라웠죠, 사실. 그래서 정말 그래도 될까? FDA 승인 될까? 의심은 계속 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FDA에서 겨우 승인 났고 올해 1월부터 이제 판매가 됐다라고 하는 거는 FDA 승인했다는 얘기는 그래도 거기 이제 안전성 위주로 보는 거거든요. 근데 안전성 측면에서도 굉장히 어느 정도 데이터가 충분하다라고 보고 있는 거라 개발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혁명적인 결과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료 현장에서도 위고비 그리고 요즘 또 마운자로 새로 나왔잖아요. 그래서 처방받겠다고 많은 분들이 오셔요. 근데 솔직히 BMI 30 이상 이렇게 엄청 살집이 있으신 분들이 오시는 것뿐 아니라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오셔서 컨디션 조절 그다음에 바디 쉐입 조절 목적으로도 많이 오시는 거를 보고 있는데요. 그래도 주사니까 이제 저하면서 걱정하면서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야 먹는 약으로 그 효과를 낸다 그러면은 훨씬 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게 될 거고 그러다 보면 이제 외래에서도 문의가 더 많아질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저는 약사잖아요. 약사가 존재하는 이유는 약의 주작용 때문이 아니에요, 사실은. 부작용 때문이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너무 보이는 거, 체중에 집중하다 보니까 이 약의 기전에 대해서는 사실 관심이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이 기전을 보면 저는 진짜 말리고 싶은 사람 너무 많거든요. 남용을 함으로써 담낭의 문제, 췌장염의 문제, 변비의 문제. 담낭은 호르몬을 아주 중요하게 관여하는 기관이거든요. 콜레스테롤 농축이 되면 여성들 같은 경우는 호르몬이 잘 안 만들어져서 생리불순도 이어질 수 있고 저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염려되기 때문에 네거티브 쪽이에요. 정말 이 도구라는 것은 나한테 얻는 게 많은가 잃는 게 많은가 저울질 해가지고 잃는 게 많으면 쓰면 안 되잖아요. 근데 잃는 게 뭔지를 너무 대중들도 인지를 못하고 전문가들도 잘 설명을 안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좀 안타까워요. 맞아요. 전문가 얘기하셨으니까 사실 처방을 하는 의사가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처방을 받겠다고 목적으로 오시는 분들은 부작용을 들으러 오시는 건 아니에요, 솔직히. 예, 내가 목적으로 하는 이 용량의 이거를 얼마나 조금 더 싸게 처방을 받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오시는 분들이라. 가격 얘기만 해요, 원장님한테. 그렇죠. 와가지고 여기 아니, 옆에 약국은 교수님한테도 돈 얘기를 한다고요? 아유, 그렇죠. 여기 옆에 약국은 얼마 받아요? 여기 처방전은 얼마예요? 이러고 이제 물어보면서 그거 전화로 다 문의하고 다 컨펌이 된 다음에 오시는 거기 때문에. 돈 얘기하는 듯 알았더니 병원까지 가서 아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부작용을 얘기는 하지만 저 사람이 귀담아 듣지 않겠다라는 게 너무 느껴지는 그런 환경이거든요. 우리가 이 얘기를 시작하기 전에 부작용부터 얘기를 하면은 이게 이슈가 더 떨어지는 거니까 저는 이제 그 얘기는 한참 나중에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일단은 놀라운 게 나온 건 맞으니까 놀라운 거 얘기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과학의 발전이 정말 놀랍잖아요. 놀랍긴 해요. 네, 놀랍긴 해요. 이번에 이제 먹는 위고비라고 그래서 경구 세마글루타이드라는 성분의 고용량 제제, 예전에 저용량 제제가 있었는데 지금 고용량 제제가 나오면서 이 성분을 해봤더니 주사로 맞는
위고비와 비슷하게 체중이 약 15% 정도 빠진다라는 게 나오면서, 그리고 또 거기에다가 말씀하신 것처럼 FDA 승인까지 이루어지면서 미국에선 벌써 이제 처방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제 우리나라는 언제 들어오겠느냐라고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저도 그렇습니다만 다 주사에 대한 약간 거부감이 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고비에 대해서 관심이 있던 사람도 나 주사 어떻게 주사까지 맞아 이런 생각 내가 스스로 막 내 그러니까요. 몸에다가 그러니까 내가 막 잘못 치르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하거든요. 사실 당연히 하잖아요. 그런 부담감이 있었던 사람도 있고요. 또 업계에서 가장 또 불편했던 게 이런 주사제 같은 건 좀 냉장 보관 이런 그런 이슈도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비용 문제도 있었고요. 근데 상대로 저렴한 가격에 편하게 먹을 수 있는 걸 나왔다는 거는 그건 일단은 뭐 정말 기존에 이 먹는 세미글루타이드 약이 없던 거는 아니에요. 당뇨에 대한 치료제로 14mg짜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처방을 했을 때 체중이 빠지는 감소 효과가 한 4% 정도였어요. 사실 체중의 4% 그러면은 이거 가지고 뭐 치료 효과가 있을까라는 정도의 효과이기 때문에 사실 당뇨약으로 쓴 거지 체중 조절용으로 쓴 거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번에 위고비 주사 이후로 이 세미글루타이드 먹는 약이 50mg짜리가 나오면서 25mg짜리랑 50mg짜리가 나온 거거든요. 이러면서 체중 감소 효과가 15%까지 나왔다는 게 확인이 되면서 이제 놀랍다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죠. 확실히 이렇게 감량 효과적인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찾게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여기서 궁금한 거는 저희가 사실 주사를 제가 맞고 있거든요. 네. 오늘 아침에도 용량을 높여서 맞고 왔는데 네. 이거는 냉장 보관을 해야 하거든요. 근데 그렇죠. 먹는 약은 냉장 보관을 따로 할 필요는 없는 거죠.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혁명인 거죠. 그렇죠. 근데 이거는 그러면 약사님 왜 냉장 보관을 해야 하는 거예요? 호르몬의 안전성 때문이죠. 온도가 틀어져 버리면은 이게 이제 무효가 돼 버리는 거예요. 효과가 없어져 버려. 근데 너무 젊고 예쁜데. 그러게요. 필요 없으실 것 같은데. 저도 3kg 정도 뺐는데 그 전에는 과체중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위고비 주사로 너무 급격하게 살을 빼는 것을 호르몬을 조절하는 거라서 3kg는 좀 과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한 1kg에서 2kg 정도로 좀 조절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향후에 요요가 오지 않지 않느냐. 참고하겠습니다. 네. 감사해요. 그렇다면 먹는 비만약이 이제 기존의 마운자로 위고비랑 어떻게 다른지 좀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먹는 거나 주사나 이 차이만 있을 뿐이지 결국에는 호르몬을 건드리는 건 마찬가지예요. 소장의 GLP-1이라는 그러니까 인크레틴이라는 호르몬이 몸에서 사라지지 않게 계속 24시간 내내 존재하게 하는 약이에요. 근데 이 인크레틴이라는 호르몬이 몸에서 계속 나오면 우리 몸은 내가 뭔가를 먹고 있다고 착각을 하니까 식욕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우리 몸은 리듬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바이오 리듬. 먹을 때 먹고 쉴 때 쉬고 이 장기들도 계속 이렇게 리듬을 타고 가야 되는데 계속 24시간 동안 한 가지 호르몬이 지배를 한다는 건 사실 모든 호르몬의 흐름을 엇박자로 나게 하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너무 남용하는 거는 엄청 걱정이 돼요. 사실 약사 입장에서 엄청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결국에는 위 배출을 느리게 하는 거잖아요. 더불어서 장 배출도 느리게 한단 말이에요. 젊은 청년들은 위 배출, 장 배출이 활발하니까 크게 이거 영향을 안 받을 수 있는데 나이 드신 분들 있잖아요. 근데 이게 좀 당뇨가 있으면서 과체중이면서 대사증후군이 있으신 40대 이후에 장년들에게 많이 처방이 되는데 이제 건강한 그런 분들은 괜찮을지 모르지만 이 속도가 느려지신 분들 있잖아요. 위 하스라든가 뭐 이렇게 좀 이러신 분들은 이런 걸 남용을 하시게 되면 위가 안 움직이고 장이 안 움직여서 토하거나 미식거리거나 변비. 그런 부작용들이 또 따르죠. 네. 네. 저는 죄송해요. 저는 항상 부작용을 중요하죠.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커요. 그리고 제일 제가 염려스러운 거는 담낭에서 담즙이 12지장으로 넘어오는 그 통로도 조절을 해요. 못 나오게 해요. 근데 인간에게 굉장히 중요한 게 모르고 있지만 예진님은 모르지만 예진님의 몸속에서 장하고 간이 계속 순환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담즙이 나와서 다시 간으로 이렇게 가요. 이 순환이 돼야 호르몬이 조절이 되는데 그거를 이 약들이 아주 느리게 해버리니까 담즙 정체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담석이 생기기도 하고요. 또는 췌장염? 왜냐면은 이 담즙이 넘어오는 길하고 췌장액이 나오는 길이 같아요. 거기서 지방이 고여서 췌장이 거기서 효소가 해버리면 췌장염이 나오고 그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참 이해가 되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작용들도 설명을 해야 되는데 말씀드렸듯이 전문가가 낄 공간이 없는 분야가 딱 이 분야입니다. 목적을 딱 가지고 오시니까 저는 그런 직접적인 부작용도 문제지만 아마 이거 처방받겠다고 오시는 분
분들의 머릿속에는 그거는 별로 들어있지 않을 거예요. 왜냐? 그런 위험성 나 알아. 몰라서 지금 와서 내가 이거 맞겠다고 하는 게 아니고 나 그런 거 충분히 감수하고도 나는 외형적으로 일단은 좀 그러니까. 살이 빠졌으면 좋겠고 누가 보기 술이 좋았으면 몸에 좋은지 좋겠고. 알면서 먹는 사람이 그렇죠,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안 나쁜지 좋은지 알아. 알아. 그지만 오늘 먹고 죽을 거야. 이러면서 먹는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잔소리 하지 마가 된다니까요. 환자분 이거 지금 체중이면 BMI 뭐 24밖에 안 되는데 원래 당뇨 있는 27부터 아니면은 BMI 30부터 이렇게 쓰는 약입니다. 이렇게 잔소리 해봐야 선생님 잔소리하지 마시고 그냥 처방해 주세요라고 머릿속에 들어 있는 거라고요 이미. 저는 이제 다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은 사회에서 너무 좋은 약이 나왔다라고 하면서 알려주는 것도 있겠지만 더 욕구를 일으키는 부분도 분명하게 있어요. TV에 보면 너무 얇고 호리호리한 선남 선녀들이 이제 가득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이 되고 싶은 그런 욕구도 있고 그런 게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사실은 이 약이나 주사를 쓰면 이걸로 끝내지 말고 꼭 그 사이에 자신의 식습관, 생활 습관을 바꿔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위고비나 마운자로는 지방을 빼는 약이에요. 뭐냐면 오토파지처럼 내 몸에 쌓여있던 지방을 빼지 지방을 태워주진 않잖아. 지방을 태워주지 않는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몸에서 이제 음식이 들어오지 않아서 이제 쌓여있던 지방을 태워서 에너지로 쓰면서 유리지방산이나 혈액으로 이렇게 너무 많이 흘러나오면 안 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에너지원으로 쓰기 위해서 흘러나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것들이 염증을 일으킬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지방이 갑자기 막 이렇게 체중 감량을 너무 심하게 해버리면 많이 빠져나와서 염증 물질이 막 면역을 막 항진시킬 수 있기 때문에 천천히 흘러나오게 할 필요도 있고 흘러나온 지방을 태워야 돼요. 사실 지방을 태워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운동하기 싫어서 위고비 맞을래요 이러면서 위고비만 맞고 안 먹고 그러면은 이 오히려 몸에 염증이 많아져서 반드시 운동을 해야 된다. 제가 좀 잠깐 질문에 보충 설명 잠깐 드리면요. 이제 기존에 먹는 약과 이제 위고비 마운자로 차이점 질문 주셨던 것 같은데 그래서 기존 먹는 약들 사실 계속 있었잖아요. 사실 있었는데 보통 저희 분야에서 이제 세 가지로 보통 분류를 합니다. 뭐 잘 아시겠습니다. 뭐 식욕 억제제 그런 유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지방 흡수를 억제한다 뭐 그런 계열이 있었고 대표적인 게 GLP-1 먹는 계열이 사실 옛날부터 있었던 거잖아요. GLP-1 수용체를 자극해서 이제 여러 가지 효과를 보는 건데 근데 문제들이 뭐냐면 그 첫 번째 식욕 억제제라든지 그다음에 지방 흡수 억제제들은 부작용들이 너무 심해가지고 뭐 너무 심각한 결과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 다들 이제 업계에서도 사실 조금씩 꺼려하는 분위기가 됐고 일단 먹는 거 정도는 기존에도 있었는데 아무래도 흡수해서 위에서 분해가 되다 보니까 실제 효과가 안 좋았단 말이에요. 실제 효과 낮았는데 근데 이제 일단 주사형 위고비가 마운자로 나오고 나서 이제 하나 혁명이 됐던 거죠. 일단 먼저 혁명을 일으켰죠. 바로 이제 꽂으니까 바로 이제 GLP-1 그다음에 GIP 이런 수용체 바로 직접 자극하면서 효율이 되게 좋았고 마운자로 같은 경우는 잘 아시는 것처럼 최대 결과 보면 20%까지 체중 감량 20%까지 나온다라는. 그러니까 아직까지 결과 놓고 보면 마운자로가 위고비가 좀 더 좋다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주사형이 이제 혁명이 됐던 거죠. 실제로 위고비를 이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임상에서 뭐 모르겠어 난 계속 먹어 이런데 마운자로는 몸이 반응한다 이런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교수님? 일단은 위고비 좋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걸로 많이 빼고 있어요. 근데 더 좋은 게 나왔다고 하니까 바꿔보러 왔어요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분들은 진짜 위고비로는 별로 반응 없더니 마운자로로 반응이 있어요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기는 합니다. 근데 그런 분들은 처음에 한 번, 두 번, 세 번까지는 약간 울렁거림이 있었어요. 이런 정도의 부작용을 호소하시는 경우가 가장 많았어요. 물론 부작용이 너무 심한 분들은 다음에 다시 오시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약간 셀렉션 바이어스가 있을 테지만 그래도 일단 환자분들한테 얘기를 제가 자세히 물어보거든요. 부작용 없었냐고 물어보면 그래도 울렁거리는 것 때문에 좀 불편했다. 근데 세 번째에서 네 번째 넘어가면서부터 괜찮아가지고 그때부터 늘렸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것도 결국은 적응의 문제인 것 같긴 합니다. 부작용이라고 하는 것들도 부작용만 가지고 절대 쓰면 뭐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아요. 일단은 좋은 약인 건 맞고 필요한 분들은 꼭 쓸 수 있는 좋은 약인 위 건 절제보단 나은 것 같아요. 그렇죠. 다른 무슨 풍선 넣고 이런 것보다 훨씬 낫다고 봐요. 그러니까 뭐든지 도구라 자기 상황에 맞게 선택하는데 제가 만나본 환자들은 위고비는 너무 울렁거려서 토할 것 같고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다 했던 분들이 이제 마운자로 갈아타면은 그게 좀 적어서 하시는 분들이 있고 위고비 먹고도 계속 먹고 싶다. 식욕 억제. 식욕 억제가 안 나는 된다. 뭐 위고비가 왔다 간지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마운자를 쓰면은 좀 이제는 좀 식욕이 떨어져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그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그거는 좀 설명드려야 될 것 같은데 위고비와 마운자로 차이점을 간단히만 설명드리면 위고비의 이제 주요 유효 성분은 이제 세마글루타이드 성분이고요. 마운자로 같은 경우는 티르제파사이드라고 해서 그 성분이 유효 성분인데요. 근데 기전이 살짝 다릅니다. 그러니까 세마글루타이드 위고비 같은 경우는 GLP-1 거의 수용체만 주로 자극한다 알려져 있고 마운자로가 GLP-1하고 GIP 수용체 둘 다 자극한다라고 해서 좀 더 복합 효과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어서 그 차이가 좀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맞고 있는 거를 이렇게 전문가분들이랑 이야기 나눠
들어보니까 너무 신기한데 부작용 말씀 많이 해주셨잖아요. 근데 가족 중에 꼭 누군가 한 명 맞아야 한다라고 했었을 때 추천하실 것 같으세요? 만약에 정말 제 가족이 누가 비만이 심하고 벌써 고혈압 당뇨가 와버려가지고 젊은 나이에 고생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추천을 할 겁니다. 그거는 이제 기준에도 들어가고, 사실은 어떤 부분이 문제냐면 어느 정도 이상의 과체중이 되면 운동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부분이 생기는 부분이 있어요. 일단 제일 먼저 무릎이 아파서 못하겠다부터 시작해서, 운동을 처음 하려면 그래도 무릎이 좋아야 이제 뛰기 걷기라도 할 텐데 그걸 시작을 못하는 수준이신 분들이 제일 먼저 일단 대상이 될 것 같고요. 운동을 시작을 하기 위해서 의지가 있으되 그걸 못하는 분들의 체중을 감소하기 위해서라면 당연히 굉장히 큰 의미가 있을 거고요. 근데 운동할 의지도 없어. 예, 먹는 거 조절할 의지도 없어. 나는 그냥 이것만으로 뺄 거야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라면 이거는 필패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쓰는 동안은 당연히 빠지죠.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거예요? 평생 맞고 살 거예요? 평생 48만 원씩 내고 살 겁니까? 돈이 문제가 아니라 몸도 망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또 끊고 나면 요요가 오는 거고, 그걸 생각하면은 뭐 계속 최고 용량으로 올려가지고 쭉 간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 거는 좋은 선택이 아니에요. 그래서 체중이 어느 정도 빠져서 내가 운동할 수 있는 몸이 됐다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식습관도 당연히 채소 중심으로 바꾸고 가공식품 빼고, 거기에다가 내 몸이 이제 가벼워졌으니까 운동을 시작을 해서 약이 없어도 내 체중이 유지가 되는 상태를 만들어야 그게 근본적인 해결이 되는 겁니다. 운동도 해야 되지만 식단을 꾸리는 훈련이 되고 이걸 맞아야 돼요. 왜냐면 무조건 굶으면 좋은 줄 알고 안 먹으니까 너무 좋은 거야. 매일 먹던 사람이 식탐에 막 시달려서 보이는 대로 먹다가 이걸 안 먹으니까 너무 좋으니까 아예 안 먹어버리면 근육이 다 녹아버려요. 단백질을 반드시 챙겨 먹어야 돼요. 운동하면서 단백질을 챙겨 먹어야 근육이 생겨서 나중에 마중물처럼 이걸 썼다가 떼었을 때도 요요가 안 오지. 안 먹고 또 운동만 한다? 그렇게 되면 근육이 안 만들어져요. 다 녹여서 써요. 뇌 활동을 위해서 우리 몸은 일정 정도의 단백질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근육 만드는 게 중요해요. 뭐 생각하는 게 더 중요해요. 생각하는 게 훨씬 중요하잖아요. 근데 근육 다 녹여버려요. 반드시 단백질 챙겨 먹고 운동해야 되고. 근데 단백질만 챙겨 먹으면은 장이 안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채식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은 식단을 다 해야 되고요. 또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방도 잘 챙겨 먹어야 돼요. 지방을 안 챙겨 먹으면 담즙 분비가 잘 안 돼요. 그럼 담즙 말라 비틀어져요. 큰일 나요. 그러니까 결국은 위고비를 맞기 전에 시장을 봐서 먹을 음식 있잖아요. 착착착 해가 냉장고에 탁 넣어놓고 식욕이 없더라도 그걸 먹어줘야 돼요. 근데 위고비를 고용량 맞고 막 이렇게 하면은 입맛이 톡 떨어져가지고 아무것도 안 먹고 싶거든요. 그러면 안 먹어버려요. 그냥 물이나 먹고 뭐 쉐이크나 먹고 이러면 안 되고 반드시 삼시세끼를 규칙적으로 먹어주면서 운동을 하면서 이걸 해야. 그리고 용량은 저용량으로. 저도 이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게, 약의 역사를 이렇게 보면 참 놀라워요. 놀라운 게 항상 과거에 너무 안전하던 맹신하던 것도 최근에 와서야 몰랐던 부정이 밝혀지기도 하고, 최근에 독서학 쪽 자료를 보면 요즘에 유행하는 연구가 복합 독성입니다. 사실 우리가 독성 연구하면 보통 이렇게 하거든요. 동물에다가 생제다 하나를 왕창 먹여봐요. 먹여보고 이 시점에서 위험하네? 그럼 사람한테 요 정도에 적용해 보자. 뭐 이런 식으로 보통 기준치를 보통 정해요. 위험성에 대해서. 근데 사실은 사람이 한 가지만 노출되진 않잖아요. 뭐 예를 들어 위고비를 맞았어요. 그것만 노출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몸속에 또 다양한 성분들이 위고비 맞으면서 네. 술 드시는 분이 있어요. 요새 복합 독성이 각각은 다 안전하다 봤던 것들이 어떤 것들이 같이 있으면 갑자기 새로운 독성이 나타나는 게 복합 독성의 예시인데요. 이런 연구가 요즘 굉장히 활발합니다. 그동안 너무 단일 독성만 봤었거든요. 복합 독성까지 보게 되면 사실 위고비든 뭐 마운자로든 뭐든 다 똑같은 게 뭐냐면, 일단 FDA 승인 났다는 건 그래도 기본적으로 단일 독성 기준을 보는 거고요. 아직 수많은 경우에 대해서 다 연구가 됐냐로 질문 주신다면 아닙니다, 사실은. 그 미국 FDA 입장이라는 것도 시간이랑 바뀌는 것들도 많아요. 왜냐면 저희 퇴출되는 약이 얼마나 많다고. 그렇죠, 바로. 안전하다는 건 오늘 날짜 기준을 말을 하는 거거든요. 독성계가 쌓이다 보면 갑자기 입장문이 바뀌는 경우도 허다하거든요. 두 분이 말씀하신 게 정답인 게, 이걸 평생 의존하는 건 사실 좀 위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우리가 모르는 여러 가지 복합 독성 이런 것들은 현재 다 알려진 게 아니기 때문에. 궁금한 거는 술 마시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이런 주사 같은 거를 맞고 있을 때 네. 성분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살 때문에 그런 건지 그냥 궁금하실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이 GLP-1 아고니스트가, 그러니까 이 위고비라는 성분 자체가 모든 배출을 느리게 해요. 간이 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게 해독이거든요. 해독도 느리게 해요. 근데 술은 약이 아니잖아요. 독이잖아요. 우리 몸이 해독해야 될 대상인 거예요. 술도 못 내보내는 거예요. 확실히 이제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이거 맡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절대 먹으면 안 되겠다, 마시면 안 되겠다 생각하실 것 같은데, 저희 왜 일전에 비만약으로 핫했던 나비약 다들 기억하시죠? 저는 이거를 시사 프로그램이랑 뉴스 통해서 알게
알게 됐는데 기적의 약이라고 불리는 동시에도 엄청 좀 부작용이 많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정확히 어떤 게 위험했던 거죠? 그 간단히 말씀드리면 문제됐던 게 그 시부트라민 성분이었어요. 사실은 시부트라민 성분이 그걸 이제 몰래 집어넣은 거죠. 사실 넣으면 안 되는 성분인데 넣어서 이제 시판됐던 게 있었는데 근데 그게 효과가 너무 좋았던 게 진짜 식욕 억제가 완벽하게 되거든요. 살이 진짜 쑥쑥 빠집니다. 식욕 완전 끊어버리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가 이제 부작용 때문에 심장 질환, 뭐 뇌혈관질 이런 것들과 뭐 심장마비 이런 것도 관련있다 연구가 쏟아지면서 금지된 성분이에요, 사실은 해외에서. 근데 그걸 몰래 집어넣은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됐던 거죠. 그 나비약 자체의 이름에서 나오는 것도 그 펜터민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 거거든요. 교감신경 항진제. 그러니까 그 교감신경 항진제라는 거는 내가 이제 흥분을 시켜가지고 식욕이 없게 만든다는 개념인 건데 그거 자체도 문제입니다. 내가 이제 뭔가 신경 쓰고 흥분 상태면 사실 내 몸의 면역력이랑 내 몸의 소화기관 이런 기능들은 다 끈 상태로 긴장한 상태로 있는 거기 때문에 식욕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계속 약을 통해서 올려놓고 있으면 내 몸의 다른 그 면역력이랑 방어력이랑 이런 것들이 다 낮아진 상태로 살게 되니까 사람이 공격적이 돼요. 뭐 그런 짜증이 성격의 나고. 문제도 있지만 감기나 이런 바이러스 노출도 그렇고 이런 감염에 대한 질환에 악화되는 것도 문제고 이런 것들도 다 동시에 진행이 되고요. 제일 큰 문제는 중독성입니다. 중독성. 결국 이게 마약 성분이기 때문에 한번 쓰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의존이 될 수밖에 없어요. 단순한 심리적 의존이 아니고 신체적인 의존까지도 발생을 하기 때문에 얘는 한번 쓰다 보면 이제 중간에 끊고 싶어도 그 다음부터는 끊지를 못하게 되고 계속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약과 같은 거를 우리가 썼다고 봐야 되겠죠. 몇 년 전에 아무튼 우연하게 그 이런 다이어트 약만 처방하는 약국에 잠깐 이렇게 가서 근무를 한 적이 있거든요. 거기 약사님이 급한 사정이 있어서 제가 이제 한번 해서 봤는데 좀 깜짝 놀랐어요. 비만약이니까 고도 비만자들이 오셔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봤더니 저보다 다 날씬하신 분들이 와서 약을 타가시는 거예요. 인간이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균형이 맞아야 삶이라는 게 지속이 되는 거지, 지나치게 교감신경이 항진이 되면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에요. 다 적으로 보이고 불안하고 공격하게 되고 이 몸이라는 걸 유지할 수가 없어요. 지금 사느냐 죽느냐 하는데 근육을 만들고 결합 조직을 만들고 혈액을 만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이렇게 날 서 있게 되니까 사람이 잠을 안 자는데 살이 어떻게 안 빠져요. 잠을 안 재워요. 잠을 안 자고 불안하게 만들고 심장이 쿵쾅쿵쾅쿵쾅 뛰게. 부작용들 때문에 좀 안 좋다라고 이야기가 나온 것 같은데 제가 또 듣기로는 이게 정신과적 문제랑 또 연결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원래 교감신경 항진제니까 그런 어떤 무드가 처져 있는 분들을 위해서 쓰는 그런 성분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다이어트 약으로 바꿔서 사용을 한 거죠. 부작용을 이용을 한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안, 불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제일 문제가 됐었고요. 공황장애 이런 것들이 갑자기 확 증가하기도 했었고, 그다음 우울증, 그다음 공격성 증가 말씀하셨죠. 이런 것들이 이제 반복이 됐었고, 금단 증상, 마약에서 나오는 모든 위험 요인들을 다 갖고 있었어요. 거기에다가 교감신경 과항진제다 보니까 심박수 증가, 그다음 혈압 상승, 부정맥 발생 이런 것들 때문에 한 명씩 이제 사망 사례도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심혈관 질환 원래 있으신 분이 나비약을 썼다가 부정맥이 악화되면서 갑자기 급사하거나 이런 일들이. 이게 사실 저는 정말 걱정됐던 게 산후 우울증 있으신 분들이 애 낳고 혈액 부족하면서 혈액이 있어야 우리 몸에 세로토닌이나 도파민이나 여러 가지 신경 전달 물질을 만드는데 아기를 낳고 고갈이 되니까 그런 게 일시적으로 안 만들어지면서 산후 우울증이 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잘못된 이 상식으로 내가 살이 쪄서 이 살에 꽂히는 이 산모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때 이런 약을 먹어버리면 말씀하신 나비약뿐만이 아니라 그 식욕 억제제가 또 있어요. 세로토닌 제흡수 억제제라고. 세로토닌도 건드려, 노르에피네프린도 건드려, 이 신경 전달 물질을 약으로 다 건드려 버리는 거예요. 말씀하신 공황장애, 우울증, 굉장히 안타깝게 느끼는 거죠. 옛날 엄마들은 그냥 이렇게 두툼하고 그냥 모유 먹이고 살 쪄도 괜찮았잖아요. 사회적으로 용인이 되는데 요즘 애도 안 날 뿐더러 애를 혹시 낳았다 하더라도 바로 6개월 만에 뭐 뺐다, 뭐 다시 복귀했다, 막 이렇게 하니까 애 낳고 살을 못 빼는 자기 자신을, 자기 관리 안 된 사람 이러면 조급해지잖아요. 그리고 또 주부가 없잖아요. 다 또 사회로 이제 2년 후에 복귀를 해야 되는데 살이 안 빠지고 있어? 그러면은 그런 약에 이제 또 손을 대고, 근데 몸이 회복이 안 된 상태에서 그런 약을 먹고 하면 호르몬이 완전 교란이 돼서 그게 이제 질병으로까지 쫙 이어지는 거예요. 이게 부작용이 일단은 너무 심하기 때문에 한 번 건들면 안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들리는 것 같아요. 근데 다행히 또 이제 대사를 조금
개선해주는 이런 먹는 위고비가 나와서 좀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근데 위고비 살짝 역시도 하긴 하는데. 아무나 맞으면 안 된다는 네, 거. 그렇죠. 이제 전문의의 처방에 따라서 꼭 맞아야 된다는 게 필요한 것 같고, 근데 이게 이제 먹는 비만약이 이제 미국에서는 1월 달부터 시중에 판매가 되고 있잖아요. 이게 뭐 세대 교체다, 게임 체인저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냥 유행이다, 한낱 또 유행하고 끝날 거야라고 보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 비만약 시장 뭐 판도 어떻게 좀 전망하실까요? 일단은 지금 최근에 미국 자료 살펴보니까 처방이 순식간에 수만 건이 막 일어났나 봐요. 그 먹는 약에서 그만큼 지금 사람들의 관심 좀 폭발하고 있는 걸로 보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먹는 약에 사람들의 관심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일단 비만 자체에 대한 관심은 인류 역사상 뭐 끊인 적이 없다라고 하니까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최전선에 계시는 이제 의료진이 처방할 때는 이제 판단하실 거 아니에요. 이제 너무 좀 심각한 상태에서 주사제가 더 낫겠다 판단하거나 뭐 먹는 약으로 가는 게 낫겠지 할지는 의료진이 또 판단할 문제라는 것 같은데요. 근데 사람들의 선호도는 일단은 먹는 약으로 이제 완전히 넘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효과가 똑같다라는 데이터가 나온 이상 게임 체인저가 됐다고는 봅니다. 주사제에 대한 불편감, 보관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던 게 사실이고 또 비용도 좀 준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반 이상 줄었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게임 체인저는 맞습니다. 그리고 앞에 얘기했던 나비약보다는 훨씬 대사 관점에서도 좋은 성분인 거는 맞고요. 이 좋다는 거는 추천한다의 좋다가 아니고 덜 나쁘다라는 그쵸, 개념입니다. 맞아요. 예, 덜 전 나쁘다입니다. 그거 강조하고 덜- 싶어요. 그렇죠. 나비약 때도 그렇고 이번에 세미글루타이드 때도 그렇지만 요거에 의존하기보다는 중독되어서 계속 써야 되는 이런 심리적 의존을 포함해서 의존하기보다는 근본적으로 내가 내 몸을 관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고민을 하고 나서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이게 뭐 게임 체인저라 그래서 내 몸에 전혀 해가 없고 이것만 있으면 나는 살을 완전히 빼서 건강한 몸이 될 수 있어라고 착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 저는 이제 이렇게 시대가 계속 빠르게 변하잖아요. 결국에 이 비만이 이렇게 사회적 문제가 된 이유는 식품 산업에 있잖아요. 사실은 초가공식품. 예.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저는 어렸을 때 많이 안 먹고 컸거든요. 피자 먹으려면은 귀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아이들은 엄청 먹고 자라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식품 산업의 문제가 엄청 드러나면서 비만 산업이 되는 거라서 결국에 방향성은 근데 이제 AI 시대잖아요. 피지컬 AI 나오면서 인간이 할 일이 없어진다고 하더라고요. 한 20-30년 후에는 그러면 저는 다시 회귀해서 다시 인류가 원래대로 돌아가서 식품 산업이 건강해지지 않을까. 이제 지금 산업화 때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가공식품 먹을 수밖에 없잖아요. 일해야 되니까 커피 마시고 갓생 살고 뭐 바쁘니까 배달 음식 먹고 했는데 이제 문화가 바뀌면 기계들이 다 해주잖아요. 그럼 인간 시간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럼 다시 자연으로 회귀해서 건강한 음식을 먹고 이제 그런 식으로 다시. 근데 이제 문제는 과정에 양극화가 심해질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어떤 이 자본에 지금 굉장히 왜곡이 돼 있는데 나중에 이제 우리 아이들의 미래는 우리들이 이제 쉴 수 있고 이런 세상이 되면 음식이 다시 건강해지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 이것도 과정 중에 있지 않을까. 근데 그건 아주 먼 미래죠. 결국에는 식단이랑 운동을 좀 해야지 이게 약에만 의존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데, 이거 약간 충격적인 얘기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진짜로 이런 시도가 있대요. 이제 요즘은 타인의 분변을 이식받아서 살을 빼는 그런 사례들도 있다는데, 저는 이거 듣고 어떻게 가능하지 싶었거든요. 가능은 한데 그게 그렇게 확산되진 않지 않아요, 그렇죠. 교수님? 하는 네. 병원이 지금 몇 개 안 되고 하다가도 있어요? 멈추. 예, 예, 있어요. 있어요. 예, 아, 그래요? 근데 그 병동에서 굉장히 싫어합니다, 간호사들이. 예, 이렇게 계속 냄새 나고 이러니까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사실 분변 이식술, 피칼 트랜스플란테이션이라고 하는데 장에 있는 어떤 컨디션을 이제 이식해 주는 거죠. 그거는 사실은 이런 대사 관점에서 활용한다기보다는 면역 기능이 너무 많이 떨어져서 항생제 오래 쓰신 분들 위막성 대장염 같은 거 생기시거든요. 그러면 그런 세균들이 오히려 대장에서 정상 대장균이 사라지면서 다른 장에 있는 균들, 특히 클로스트리움 디피실이라는 균이 생겼을 때 이 문제가 제일 많이 생기는데, 요거를 해결하는 방법으로서 치료 목적으로 쓰는 거지 얘를 우리 몸의 컨디션 조절을 위해서 쓰는 방법은 아직은 아니고요. 또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또 과정이 복잡합니다. 나중에는 모르겠어요. 나중에는 알약으로 해가지고 아주 좋은 변이 모여있는 캡슐을 우리가 먹으면 정확하게 위와 소장을 잘 넘어가가지고 대장에서 탁 터져가지고
퍼지게 하는 그런 기술이 나오면 모르겠는데 당장은 그렇게 하지 않고요. 다른 사람의 변을 잘 받아서 잘 갈아가지고 그다음 한번 걸러서 액체만 남긴 다음에 그걸 이제 주사기로 빨아들여서 대장 내시경 하듯이 쭉 들어가서 거기다 뿌리고 나오는 방식으로 하는 거라 비만 치료 목적으로 할 수는 없는 정도의 프로세스예요. 지금까지는. 보니까 똥을 또 돈을 주고 사는 그런 경우도 있대요, 미국에서. 뭐 찾아보니까 한 번 이렇게 똥을 그 연구소에 보낼 때 5만 원을 준다고 해요. 그러면 한 달에 30일이니까 곱하기 하면 1일 1똥이란 말 있잖아요. 그럼 150만 원? 이거 할만하겠는데? 내 장이 건강한 게 큰 돈이 되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무나 선정이 되는 건 아니죠? 네. 근데 우리가 좋은 건강한 장 상태를 만드는 게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남의 좋은 변을 맞아요. 이식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 몸의 장 상태, 생태계를 변화시키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좋은 음식을 그렇죠. 음식을 바꾸면 바로 바뀌는 건데 그걸 왜 뭐라 남의 똥을 변을 바꿔요. 이식을 하고 있냐고. 음식을 그럴 필요가 바꿔야지 없고요. 똥을 바꾸자고요. 예. 근데 잠깐 먹는 얘기에 대해 좀 보충 설명드리면요. 네. 좋은 얘기 많이 주셨지 않습니까? 근데 채식도 아까 말씀드렸죠. 예를 들어 제가 콜라랑 감자칩이랑 뭐 감자튀김 많이 먹고 고온에 200도 이상 불판에 기름 두른 다음에 뭐 많이 지지고 볶고 하잖아요. 그러면 유해 화학물질이 너무 많이 발생해요. 되게 채식 비율이 높아야 되는 건 팩트인데 먹는 방식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겠는 게 간단합니다. 지지고 볶고 튀고 굽는 거. 지지고 볶고 튀고 굽는 행위를 하면 유해 화학물질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그게 장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는 차고 넘치거든요. 네, 그래서 열을 가해야 되는 거라면 식물성이라면 데치는 정도, 팔팔 끓이는 정도면, 그렇죠. 그 정도면 충분하고요. 근데 보통 제가 고온이라는 거 여기서 200도 전후. 보통 프라이팬에 식용유만 두르면 순식간에 200도 이상 올라가 버려요. 거기서 지지볶고 튀고 하는 행위들은 유해 화학물질이 너무 많이 발생한다는 거. 육식도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물론 비율은 좀 낮아야 되지만, 근데 육식도 삶아서 먹는 사람과 튀긴 다음에 바싹 구워서 먹는 사람과 실제 들어오는 유해 물질 들어오는 양은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습관이 가장 장에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먹는 비만약이 나오기도 했고 이제 한국에 들어오려면 시간이 좀 걸리기는 하겠지만 저희가 이제 운동이랑 식이 없이도 이제 비만을 좀 관리하고 치료할 수 있는 시대가 올 건지도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방향으로 이 비만 치료가 흘러갈지. 운동이나 식이 없이 비만 치료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인간은 움직여야만 살 수 있는 동물이거든요. 움직이지 않아서 생기는 질병이 너무 많아요. 결국 뇌가 존재하는 이유도 우리를 움직이게 하려고 존재하는 거거든요. 움직여야 뭐 살잖아요. 그래서 움직이지 않고 비만을 치료하는 약은 나는 불가능하다. 그냥 말라 비틀어지게는 할 수 있죠. 근데 인간을 인간이게 할 수는 없다. 실제 이미 뭐 알려진 게 위고비든 마운자로든 끊는 순간 시간제 바로 요요 나타난다. 이미 뭐 다 알려진 사실이고요. 그래서 두 분 말씀해 주신 대로 식이요법과 운동이 병행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 평생 이거를 한 달에 몇십만씩 하면서 먹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솔직히 그죠? 그래서 끝으로 혹시 이제 이 주사라든지 먹는 비만약 고민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이거를 선택하고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마디씩 조언 부탁드릴게요. 저는 약이라는 것은 도구라고 생각하거든요. 무조건 옳다도 좋지 않은 태도고 무조건 나쁘다도 옳지 않은 태도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런 위고비나 마운자로나 뭐 먹는 위고비나 이 모든 것들이 과학자들이 실험실에서 얼마나 연구해서 만든 좋은 도구입니까? 인류 문화의 진화적 산물인데 그러나 우리는 완성된 것을 개발하진 않거든요. 항상 뭔가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물질 도구를 선택할 때는 일단 나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 나부터 좀 살피고 활용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한테 얻는 게 많으면 활용하지만 판단했을 때 이거 나한테 오히려 나쁘다 이러면 과감하게 접고 다른 방법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제가 하나 미리 좀 미래를 예언해 보자면 이게 먹는 약도 조만간 한국에서도 먹는 위고비도 당연히 이제 시판될 거로 저는 당연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사실 전문 의약품이다 보니까 의료진의 처방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럼 분명히 우리나라에 어떤 게 이제 유행할 거냐면 직구, 해외 직구 등을 통해서 불법적인 이런 것들을 먹는 위고비와 유사한 거다라고 해서 계속해서 아마 유통될 게 뻔하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부 당국의 단속도 중요하겠지만 저 개인의 저 의지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결국에는 자기 몸을 제일 잘 아는 거는 주치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서 딱 처방받고 식이요법과 운동이 병행되면서 해결해서 주치 약사도 있는데 주치 죄송합니다. 주치 약사 같이 실제 의사 선생님들은 바빠요. 몸 상태 이렇게 보면서 그래서 결국 어느 순간엔 지속적으로 결국은 끊는 게 저는 가장 바람직한 형상이라고 봅니다. 이제 의사가 낄 자리가 없는 특수한 약이라는 말씀을 앞에 드렸잖아요. 예, 사실은 이미 목적을 가지고 오시기 때문에 뭐 의사의 판단에 따라서 뭐 결정을 하라라고 하는 거는 사실 좀 이상적인 얘기기는 하고요. 교육을 통해서 이거를 사용하고자 하는 욕구
욕구를 가진 사람 개개인이 각자 깨달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몸은 700만 년 동안 어떤 음식을 먹고 살아왔고 그거에 적응되어 있는 몸인지를 생각을 해보면 지금 최근에 이런 뭔가 새로 개발돼 가지고 이걸로다가 내가 뭔가 건강을 찾겠다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욕심이다라는 거를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근본으로 돌아가는 거를 항상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러려면 내가 몸이 무엇을 먹고자 하고 무엇을 먹었을 때 가장 편안하고 건강한 상태가 유지가 되는지를 한 번 더 고민하시고 약에 의존할 생각을 하실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한번 탈 거를 계단으로 올라갈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시는 게 내 생활 습관에서 어떻게 운동량을 늘릴 것인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내 습관을 바꿀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나와 뜻이 맞는 사람들을 주위에 모으고 함께 움직일 것인가. 운동은 특히 그렇고요. 먹는 것 특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같은 회사에서도 채식 중심으로 점심 식사를 선택할 사람들을 찾고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가 다 실천이거든요. 결국은 교육이다. 내가 정부에서 뭔가 컨트롤해가지고 수입을 막는다 이런 쪽으로 갈 게 아니라 사람들한테 이런 좋은 행동을 했을 때 그것을 이제 응원해주는 방식의 그런 교육의 방식으로 가야 결국은 근본적인 해결이 된다. 마지막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이제 먹는 비만약 나왔잖아요. 근데 이 먹는 비만약을 뛰어넘을 약이 또 나올 것 같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먹는 마운자로도 나올 거로 보고 있고요. 지금 실제 수많은 제약회사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언제가 나올 것 같고요. 그 위에 이제 복제약도 나올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이제 제약회사의 동향들을 이렇게 같이 얘기 나누고 조언해주면 새로운 형태 오히려 먹는 약이지만 이제 먹는 약이 통과 그렇죠. 바로 이제 패치 형태도 갈 것 같아요. 먹었더니 너무 좀 뭐 소화가 안 된다 이런 게 있으면 패치 형태의 그런 분들도 패치 형태로 갈 것 같고요. 그래서 또 새로운 형태들이 나올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약들을 만들 때 보통 얼마 정도 걸려요? 오래 걸리죠? 보통 15년, 최소 15년, 15년이요? 최소 15년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 단계를 탁탁 거치다가 한 번만 실패하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고 계속 또 가다가 처음으로 돌아가고. 먹는 비만약, 뭐 저도 지금 주사를 맞고 있지만 먹는 비만약 나오면은 저도 언젠가는 구매를 한번 해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전문가분들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는데 우선 비만약이 마법의 약이 아니라는 점도 분명하고 그렇다고 해서 단순히 유행으로 끝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위고비도 나오고 마운자로도 나오고 이제 먹는 비만약까지 나오게 되면서 이 비만약의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이어트가 정말 저도 너무 힘든데요. 그래도 이 비만이라는 것 자체가 혼자서 자책해야 할 문제가 아닌 점은 좀 분명해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만의 다이어트 꿀팁이 있다 하시면은 댓글로 마구마구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정보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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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